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한정된 자원을 배분해 자녀 교육 투자를 결정하는 관점에서 여성 자녀의 교육 수준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 자녀의 교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검토하면 여성 교육의 확대를 미시적으로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여러 요인들 중 여성 노동시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육 수준이 여성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변화한다면 이러한 변화가 여성 교육에 대한 투자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급여의 차이, 취업 가능성, 근속 연수 등이 해당하겠습니다. 우선 연령별 여성 취업률의 연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의 가로축은 연령입니다. 14세부터 84세까지의 여성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로축은 퍼센트, 즉 비율입니다. 각 연도별로 각 연령의 여성 중 얼마나 취업 상태인지를 보여줍니다. 센서스 표본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하였고 각 연도는 서로 다른 색깔로 표시했습니다. 전반적인 추세는 전형적입니다. 보통 여성의 연령에 따른 노동 공급은 그림과 같이 M자형으로 나타납니다. 10대에 교육을 마치면서 취업률이 증가했다가 20대에 결혼과 출산을 경험하며 노동시장에서의 퇴장, 즉 경력 중단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후 경력 복귀와 함께 여성의 노동 공급이 다시 증가하고 중년에 정점을 찍었다가 은퇴, 퇴직과 함께 감소합니다. 처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점과 퇴직하는 시점을 제외하고 보면 뒤집어진 말발굽 모양, 즉 알파벳 U자 모양과 비슷하게도 보입니다. 그래서 U자형 여성 노동공급 곡선 또는 여성 노동시장 참여 곡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화면의 그래프는 이런 전형적인 여성 노동공급 곡선도 연도별 변화를 겪었음을 보여줍니다. 가장 이른 시점인 1960년의 여성 취업률은 그래프의 가장 아래에 위치한 진한 파랑선입니다. 그 다음 시점인 1966년은 진한 파랑선 바로 위의 주황색 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는 시간 순서대로 회색, 노란색, 옅은 파란색, 녹색인데 전반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취업률 곡선이 위로 이동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로축은 여성의 취업률입니다. 즉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전 연령층에 대해 여성의 취업률이 전반적으로 높아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취업률 상승은 주로 취업하는 시기인 20대 전후와 30, 40, 50대뿐만 아니라 경력 중단이 발생하는 20대 후반에 대해서도 나타납니다. 다른 특징은 굴곡의 정도가 시간이 흐르면서 더 커졌다는 점입니다. 여성 취업률 상승이 경력 중단이 집중된 시기에 대해서도 나타나지만 그 정도는 상대적으로 작아서 취업률의 연령에 따른 변동폭이 더 커집니다. 첫 취직 시기의 변화도 나타납니다. 10대 취업률은 1960년부터 1975년까지는 다소 증가합니다. 하지만 1980년대에 들어오며 대부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취업을 미루게 됩니다. 퇴직 시기의 경우에는 1970년대까지 다소 증가했다가 이후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림을 보면 1975년, 1985년, 1990년 곡선이 50대 후반부터는 거의 겹쳐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시간이 흐르며 여성의 취업률 증가와
취업 기간의 증가가 함께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 수준에 따라 취업 확률과 보상 수준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면 취업 확률 증가와 취업 기간 증가 역시 여성의 교육 투자를 증가시키는 데에 함께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에는 취업 확률이 여성의 학력 수준별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센서스 표본 자료를 이용한 회귀 분석 결과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각 연도 센서스 표본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이고 표시된 값은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 각급 학교를 졸업했을 때 취업 확률이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나타냅니다. 개인과 가구의 다른 요인들에 대해 통제했을 때의 일종의 한계 효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값이 0이면 학력에 따른 취업 확률 변화가 없는 것이고 양의 값을 나타낸다면 해당 수준의 교육을 이수했을 때 취업했을 확률이 얼마나 상승하는지를 나타내겠습니다. 만약 이 값이 음이라면 해당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취업을 하지 않거나 노동시장에서 퇴장했을 가능성이 더 컸음을 시사합니다. 그래프를 살펴보면 1960년대에는 모든 추정계수값이 0 주위에 모여 있습니다. 학력에 따른 취업 확률 변화가 뚜렷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966년 자료를 분석해보면 모든 학력 수준에서 취업 확률이 상승합니다. 흥미롭게도 대졸 학력일 때 가장 크게 늘었고 고졸 학력일 때 가장 적게 늘었습니다. 이후 1975년까지 학력에 따른 취업 확률 효과는 모두 감소합니다. 1975년이 되면 고졸 학력의 경우 오히려 취업 확률이 더 낮게 나타납니다. 이후 분석 결과들은 0 주변에 혼재되어 나타납니다.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여성 취업 확률 분석은 여성의 연령별 노동공급 특성에 차이가 있어서 해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U자형 노동공급 양상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력 단절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시기인 30세까지로 한정하여 다시 분석해봤습니다. 이 연령대로 한정하면 우선 모든 연도에 대해서 초졸, 중졸, 고졸, 대졸 순서로 취업 확률 한계 효과가 감소하는 일관된 양상이 나타납니다. 또 다른 특징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여성의 학력 수준이 높아질수록 취업 확률이 낮아진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1975년에는 대학을 졸업한 여성을 30세 이하로 한정할 경우 학교를 전혀 다니지 않은 여성에 비해 일할 확률이 30%포인트가량 낮았습니다. 초등학교만 졸업한 여성에 비해서는 더 크게 낮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학력 여성의 노동 공급 감소는 1990년대로 들어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1990년대에도 여전히 대졸 여성들의 취업 확률은 고졸 이하 여성의 취업 확률보다 낮습니다. 지금까지 여성 노동시장과 학교 교육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국 여성들은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나이에 따라 U자형으로 변화하는 노동공급 양상을 보입니다. 학교 교육을 마친 뒤 취업했다가 결혼과 출산을 겪으며 노동시장에서 잠시 퇴장합니다. 이후 다시 돌아와 40대에 노동공급의 정점을 찍고 50대부터 은퇴와 함께 취업률이 줄어듭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이러한 U자형 노동공급 그래프의 상향 이동이 보입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취업률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학교 교육이 팽창하면서 한국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연령도 늦춰졌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취업한 여성의 비율이 증가했지만 학교 교육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30세 이하로 한정하면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오히려 학력이 높아질수록 취업자 비율이 낮아지는 양상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노동시장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교육의 투자 수익률을 함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즉, 학력 수준이 높아지면서 노동시장에서 받게 되는 보상이 증가한다면 교육 투자도 상응하여 높아지겠습니다. 학력 수준에 따른 보상 수준의 차이는 늘 존재했고 경제 성장 과정에서 더 확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경우에는 과거에 취업 기회가 제한되었고 결혼과 출산, 육아에 따른 제약이 있어서 실제 취업 확률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학력자들의 취업자 비율이 더 적었다는 점은 교육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 본인이 노동시장에서 받게 되는 보상 이외의 다른 요인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바로 배우자와의 매칭, 즉 결혼 상대의 특성 변화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성의 결혼과 교육에 대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